자, 37번. 종로구 아파트인데, 종로구 좋죠? 종로구 아파트인데, 투기 과열 지구인데, 70% 떨어집니다. 70% 떨어졌고, 철근 콘크리트 지금 본 게 85제곱미터. 그죠? 표제구의 전유 부분은 이제 804호고 85제곱미터고, 대지 거는 14평이고, 한 4평 되네, 4평. 4평 되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일부 말소 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뭐, 구분지상권 해놨는데, 이 구분지상권은요, 서울시의 이 구분지상권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써놨죠? 토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가 존재하므로 제한 권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매수인 책임하에 알아봐라. 자, 근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구분지상권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우리 서울에 보면 지하철이 막 2호선부터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 외에 주택이나 빌딩이나 상가나 살 받으면은 대부분 요노서를 써놨습니다. 구분지상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별도 등기 요놈은 막 그냥 문제없다 보면 되겠고, 지상권이나 이런 별 문제없다 보면 되겠고, 자, 이 낙찰받아 뭐 도입이 되겠는가 봅니다. 도입이 되겠는가. 202-02-175-001. 자. 공매에서 지금 다 위에 선택을 해야 되겠네. 또 팔렸네, 그도. 어제 팔렸다, 그죠? 7억 9.8억인데 8억 1100에 팔렸습니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자, 전용이 85고, 토지의 별도 등기는 서울 지하철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대지권도 4평 있고 한데 이게 팔렸습니다. 보니까. 종로구는 괜찮죠? 그죠? 종로구에 이렇게 진지도 뭐 한 15년쯤 됐고요. 뭐 위치도 좋습니다. 앞으로 두고 뭐 쓰기가 좋죠. 동대문 역에 바로 오른쪽에 왼쪽은 종로구하고 오른쪽은 동묘 앞이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물건이 좋아요. 좋고 여기에 있는 점유자는 제가 볼 때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라서 여러분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점유자 신씨밖에 없어요. 전입자가. 신씨가 전입자인데 이 2004년도 신씨가 있는데 다 빨라요. 이런 날짜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신씨가 소유자다 아니다 그런 거 뭐 본다고요? 등기 보면 돼. 등기부를 봐갖고 신씨가 소유자 갖고 해보니까 자 신땡땡씨가 소유자 맞죠? 그러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뭐 좋은데 11억 4천이 한 8억 정도 팔렸다. 적당히 팔린 것 같아요. 저는 위치가 좋으니까 팔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지상권은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서울특별시 임농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8번 원주시에 밭전이 나왔습니다. 밭전 8억짜리가 4억에 떨어졌는데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농지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자연 녹지는 필요하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필요 없는 거예요. 토지만 공매 중으로 선순위 전입자 유치권 신고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원주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땅이 아주 근데 밭전입니다.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고요? 여기 중요하다. 여기 있죠? 아버지 들어가셨어. 지목이 묘지를 1000평 놔두고 이종 일반이라. 자, 지목이 대지인데 보전관리지역이라. 그럼 뭐가 하랍니까? 묘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지목 묘지고 이종 일반 뭐 그게 더 좋은 거죠. 대지고 보전관리지역보다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 일반이다. 이종 일반. 자, 그래서 원주에 이 공매가 나왔는데 이게 도입이 되겠는가 봅니다. 건부지로 무엇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021 마이너스 10638 마이너스 001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나 이렇게 사슬 풀면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원주에 보면 대항력 임차인 지상권 일어났어요. 밭전이 나오는데 다 밭전에 무슨 대항력이 있는가 나도 처음에 그랬죠. 야, 무슨 밭이 경매 나오는데 대항력이 뭐냐 이런 생각이죠. 자, 한 800평 토지 밭전인데 50% 떨어졌다. 그죠? 50% 8억인데 4억에 떨어졌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인대요.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고, 전자지적도를 딱 눌리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 건물이 하나, 두 개, 뭐 한 세 개나 뭐 있는 것 같죠? 느낌에. 자,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대출 될까 안 될까? 이 대출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매에서 빠진 건물이 있으면은 이 대출을 잘 안 하죠, 은행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짜우짜 하고 수계동이 있다. 수계동에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알아서 잘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땅 낙찰 받는데 이 대항력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땅 낙찰 받을 때는 유치권이고 뭐 건물의 유치권 상황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전인데 전입자가 뭐 위에 뭐 건물에 제시어 건물에 뭐시 있더라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다면 밭전 낙찰 받는데 알겠죠? 건물이 낙찰 안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크게. 근데 빚도 얼마 없어요. 그죠? 뭐 한 400, 500 가지고 뭐 원주 시청에서 뭐 재산이 잘 안 되는지 별 뭐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집이 한 3개나 보이는데 뭐 법칙권 성립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낙찰 받아도 치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떨어져서 받았어요. 요번에 비싸면은 예로 뭐 2억 5천에 받았어요. 2억 5천에 8억 2,500짜리 2억 5천에 받았는데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더라. 받은 게. 그럼 낙찰 받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거는 건물주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빚기도 그죠? 자, 본캐는 땅이 용도지역이 좋다 나쁘다 지금 본캐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종. 자, 가축 사유 요건 안 키우면 되고요. 자, 상대 보호구역 뭡니까? 상대 보호구역은 옆에 학교나 뭐 유치원이 있으니까 모텔 짓지 마라 이거죠? 모텔 같은 거 짓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이고 상대 보호이고 여기 이제 길을 물어가지고 뭐 쓰고 있다 뭐 이런 거다죠. 자, 그래서 이게 땅을 보니까 주변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는 위에는 중학교가 있고 뭐 쭉쭉쭉 있고요. 밑에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땅이다. 요 땅 여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카이뷰 로드뷰를 보니까 여기 봅니다. 왼쪽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좀 고발 같다. 이래 해가지고 이 집 같네. 요 새 집 있죠 지금. 그죠? 이 집들이 이래 살고 있다. 그죠? 이런 거다. 용도지역은 또 좋은 데 있네. 집은 좀 그름한데. 그죠? 그럼 뭐 대출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출이 안 되고, 아마 철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 뭐 대부분은 철거 대상이다. 보면 되겠네. 자, 넘어갑니다. 39번. 전라도 광양시에 대지가 나왔습니다. 자, 도로를 잘 물었죠. 딱 보면, 땅을 보면은 남향으로 도로를 잘 물고, 이런 거죠. 대지다. 그것도 농지다. 아니고 대지.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해서 39번. 근데 이거는 번지를 여기 있네. 물건관리번호 201 다시요. 201 1201 201 1201 12에 00 1212에 001. 자, 봅시다.
자, 돈 되는 거 하나만 찾으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데 하나만 딱 잘 챙겨오세요. 뭐가 돈이 되겠는 거. 자, 전라도 광양시, 뭐 괜찮죠? 지금 많이 뜨거운 동네죠? 광양시의 지상권 해놓은 거 보면, 자, 이렇게 딱 보이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아, 저게 뭐, 건물이 빠졌구나. 이렇게 느낌 냅니다. 자, 느끼면서 봅니다. 자, 전라도 광양시의 대진대 77회인데 순천 세무서에서 압류를 당해서 60%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얘기죠. 자, 진행되고 있는데, 촌집이다죠. 촌집. 촌집이 보입니다. 촌집이 보이고, 땅은 잘생겼어요. 그죠? 남향으로 딱 도로를 무르고, 전자지도를 딱 보니까, 스카이뷰를 눌려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이다, 이제. 이 집에. 그럼 이 집에 낙찰 받으면은, 또 한 판 붙어야 되겠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자, 이 집이네, 이제. 요거죠? 그죠? 요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네. 그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대지니까, 이게, 막 적당할 때, 낙찰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살든지, 막,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법칙권은 성립될까, 안 될까? 아니요, 땅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이거 갖다 크면은, 성립이 되죠? 불법 무효가 미등기라도, 성립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따져봐야 되겠고. 자, 또 봅니다. 광양시의 대지가 나왔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할아버지가 땅가 있고, 건물도 미등기 되어 있는데, 거기 뭐 경매를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땅만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성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할 확률이 좀 많다. 옛날 건물들은. 자, 40번. 건물만 경매. 또 건물만 어때요? 이게 건물 35억짜리가 4억이 판대요. 4억에. 낙찰 시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라면은 낙찰받은 건물은, 철거나 존치나,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은, 철거하라. 떠들면은, 낙찰받은 건물은 철거냐, 존치냐. 근데 보통 건물만 오는 것은 우리 학원에서는 일단 낙찰 안 받는 것을 대전제를 합니다. 거의 95%가 철거 대상이다. 내가 보니까 95% 정도는 어떤 경우 사느냐. 땅이 저게 남산 밑에 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더라. 안 그러면 공장 부지에 건물만 나왔는데 통상 뭐 산업구더라. 정부 기관이더라. 이런 거는 사면 돼요. 그런 경우만 사고 일반 개인 거는 거의 다 막 철거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래에 지은 건물은 안 산다. 20일에 144. 그 건물은 좋죠, 그죠? 호텔입니다. 호텔, 그죠? 이 무슨 호텔이고? 용동 호텔. 20일에 144. 건물하고 같이 이제 의논해야 되겠죠. 건물주하고 합의 수당 봐가지고, 자, 봅니다. 충북 제천에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나왔는데 35억짜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게 토지만 넣었다 하면 딱 됐겠는데, 그죠? 이 정도 떨어졌다 하면 아주 뭐 좋은데, 자, 건물도 아주 좋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뭐 그런 대로. 자, 이쪽 관광호텔, 그죠? 여기 있습니다. 또 간판은 금으로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이 금딱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이거는 뭡니까? 키스가 뭐고? 미스가 키스가. 자, 하여튼 RISS는 학술 정보 그입니다. 논문, 석박사 논문 검시할 때 RISS. KISS는 뭡니까? 키스고. 키스가 틀립니다. RISS. 자, 그래서 요거만 어때? 요 건물이만 어때? 자, 봅시다. 누구건지. 안마실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있는데, 7층까지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짜고, 아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대원칙은, 여기 보면요,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게 철거하라 해갖고 뭐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일단은 낙찰받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땅을 미리 확보를 하고 싸게 받으면은 막 그거는 같이 받으면 모르겠지만 동시에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41번. 태안군에 2억 5천대 1억 2천짜리 이게 이제 어촌계 건물입니다. 어촌계. 저 바닷가에 어촌계 건물만 나왔다. 그럼 먼저 이게 낙찰 받으면은 소유자가 철거하라. 이러면 됩니까? 뭐 철거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럼 먼저 어촌계 뒤에 봅니다. 뒤에 등기본계는 어촌계. 김진원 씨가 이제 강제개명. 어촌계 무슨 돈 받을겠노? 어촌계가 또 빚을 냈나? 자, 그래갖고 건물을 가했는데 토지는 김진혜가 받아가지고 이런 거네. 토지 소유자가 김진현 씨인데 어촌계에서 지료를 안 주니까 2,700만원 지료를 한 2년치 못 나왔다가 요거를 경매를 따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인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김진현이 지가 이제 쭉 뭐 이렇게 뭐 20% 떨어지면 삽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21에 5, 6, 2, 6, 6. 뭐 안 나옵니까? 20, 5, 6, 2, 6, 6. 자, 봅니다. 21에 5, 6, 2, 6. 5, 6. 뭐가 저다 2, 6이 되나? 자, 봅시다. 건물만 판다. 매각한다. 그죠? 법칙적 문제가 좀 있다. 절반 떨어졌다. 자, 봅니다. 태안군에 토지는 아니고 건물만 84평이고 절반에 떨어졌다. 자, 건물이 요겁니다. 요거. 이제 태안강도 있네. 근데 위치가 바닷가 탑이에요. 바다가 참 잘 보입니다. 그죠? 전망이 좋죠? 여기 있는 건물이다. 건물인데 바닷가 딱 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종 건생 뭐 이래가지고 식당 되겠네. 그죠? 식당 되겠다. 자, 뭐 판대 지금? 뭘 판대? 건물만 판다. 건물만.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를 보니까 어촌계고, 그죠? 김진현 씨가 경매를 넣고 있다. 강제경매 한게네. 김진현 씨는 여기 보니까 상속 받았는데 전부 다 샀다 말이죠. 김진현 씨 샀는데 공을보나 소송해서 좌우전 자기가 이전을 받아냈고 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매를 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왜 경매를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땅 주인이니까 2005년도부터 땅값 내놔야지. 지로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강제임에 닦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낙찰 받으면은 존치입니까? 철거입니까? 지금? 철거겠죠? 자, 강제임의 때는 언제 따진다고요? 요 당시에 소유자가 땅은 김씨고 우리 건물은 삼동 어촌계고 그러면 낙찰되면 이거는 철거 대상이죠. 그럼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만 없죠.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삽니까? 그러면 아까 김진의 땅 주인이 사는 겁니다. 싸게 사가지고 이제 지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보통 땅 낙찰 받는 사람들은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의 쇼당해서 이전을 받아내든지 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건물을 공짜로 먹겠다 이런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다. 대부분은 건물만 온 거는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일단은 이제 나중에 고수가 돼가지고 아까 했죠. 재개발 구역인데 땅은 용산구고 건물만 넣었다. 이런 거는 1억짜리 같으면 5억 팔려고 그래요. 건물만 넣으면. 왜냐고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금 받고 살라고 그렇게 팔리는 겁니다. 자, 42번. 공장 건물만 낙찰받을 때 대부분 토지는 국가 기하는 경우는 별 문제 없더라.
그래서 보통 공장 근무만 나와요. 그럼 이때는 등급을 띄가지고 21에 4685. 이제 사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면 됩니다. 뭐 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건물만 놓을 때는 김해 백제에 건물이 반값에 나왔는데 20억이 10억으로 떨어지고 막 나왔는데 소유자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 이런 겁니다. 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자 이런 거는 사도 됩니다. 건물을 사고 궁극적으로 사야 돼. 건물을 사들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싸게 잘 사시고 나중에 적정하게 사들라면은 된다. 그럼 사기 전까지는 지료를 주셔야 돼요. 지료를 달라는 지료가 적습니다. 그럼 뭐 주판 나보고 자 43번 홍천군이 뭐 서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임야인데 절반에 떨어졌다. 법정상권 토지만 매각 해놨는데요. 22에 703번입니다. 자, 홍천군 강원도 가기 전에 참 좋습니다. 아담하에 뭐 접근성도 좋고요. 홍천군에 1650평 임야인데 벌써 절반에 딱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700에 필지가 많다 그죠? 필지가 한 10필지 조금 넘네요. 자, 필지가 많은 임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필지를 보니까 다 이게 꽃들이 막 쭉 좋죠, 그죠? 이 주변이, 뭐, 어느 정도, 재밌게 이렇게 딱 개발 좀 되어 있고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체는 아니고, 개발하는 데서 이제 이게 빠졌죠? 빠지고, 요 빨간 거, 요것만 이제 지금 경매 중이다. 경매 중이고, 이제 전야지도를 보면은, 이제 한 필지만 딸랑 잡겠죠? 자, 홍천에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주로 뭐 이쪽에서 한 두 필지 빠지고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썩 나쁜 톤은 아닙니다. 그죠? 개발하다가 말다가 지금 뭐 바쁘게 지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죠. 자, 요게인데 지금 절반에 떨어지는데 용도지기 중요하죠. 뭡니까 지금? 이거 좋네. 이거 좋죠? 계획 관리고 좋습니다. 그나마. 그러고 3m 뭐 도로를 잘 지금 물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더라. 건물들은 대부분 막 별 열어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유치권 혹시 안 나오나? 유치권이 있어도 별 문제 없어요. 유치권은 지금 이야기 안 나오죠? 위에 유치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유치권 이야기 안 나오고. 자, 일가를 명하겠다. 개발이 받아서 조성한 토지다. 빈하우스, 컨테이너, 농막, 차량, 뭐, 자,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완전히 그 건축된 건물은 아니고 농막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법칙권 써놔도, 자, 이것도 있다. 창고 두 평에서도 이런 문구가 들어와요. 전답이 청평인데 창고 두 평만 있어도 법칙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번 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 요건 땅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대로 잘 또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쪼개서 판다든지 뭐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봅니다. 44번. 고성에 절반 떨어진 임야가 있다. 준보전 산지다. 그죠? 자, 지목은 묘지지만은 자연 녹지다. 뭐 괜찮죠? 자, 주택이 빠졌습니다. 이 주택이 이 빠져가 있는 이 땅만 놓은 게 7억 6천 8억짜리가 한 4억 정도. 20에 11096. 20에 11096.
자 봅니다. 경남 고성군의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 절반 떨어진 산이다. 그죠? 떨어진 산이고 2100평 건물은 빠지고 절반이 떨어졌다. 필지는 두 필지고요. 매각 제외된 것이 주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죠. 주택 큰 거 보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갖추 있는 건 다 필요 없고 주택이 지금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 이런 것이 있다. 그죠? 있고 매각 제외됐고 뭐 이렇게 이제 추ገብ해서 대출이 좀 망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해야죠. 셋도로 옛날에 설정된 거고 그러면은 이 낙찰을 받으면은 이 필지가 두 필지네요. 낙찰을 받으면은 건물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넘기라든지 말라든지 뭐 지로 달라든지 처리할 때까지 이 건물 같다죠. 이 건물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따지보고 사신다. 그죠? 주로 이런데 땅이 여기 생기고 여기 앞에 요 부분만 조금 걸려가 있다. 그죠? 걸려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은 별로 뭐 주택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 부분만 건물이 조금 먼지가 있네. 자, 요리 봅니다. 요리 보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요리 다 해먹고 요 뒤에 산에 붙어있는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뭐 건축을 뭐 어떻게 연결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 있는 제외된 건물 허름한 주택 이런 거는 이제 법칙은 따져가지고 이제 지로는 나갈 때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자, 45번.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서 대출은 어릴 것 같다. 21에 9555. 그죠? 요거. 자, 7곡의 농지를 경북에 건물은 빠지고 요거를 이제 절반에 떨어졌는데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고 사무실 같은 게 뭐 공장이 있고 막 이렇네요. 있는데 문제는 이 가등기가 문제입니다. 가등기. 요 75년도 가등기 있죠? 자, 이게 이제 큰 대세는 좀 문제는 있긴 있죠. 매화무명서를 보면은 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것은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고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가등기가 지금 10년이 넘으면은 제척기간이 지났다 해서 말소는 일일이 안 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7년 지났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또 그것도 문제죠, 그죠?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찝찝하게 별건 아닌데 이게 이제 남아가지고 이게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다툼이 있죠. 낙찰 받으면 건물은 좀 뭡니까 이거? 주로 채석장이네. 그죠? 채석장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돌 따듬어 가지고 팔고 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46번. 익산에 다가구 원룸이 건물만 넣었다. 선순위가 1억짜리가 지금 1억 5천이 뭐 3명이나 있다. 그죠? 4억 3천이 있다. 그리고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확정된 토지인도 소송이 있더라. 대지 땅 주인이 건물 상대자로 토지를 인도하고 지로 내놨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이 대지 주인밖에 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럼 뭐 대지 주인이 선순위 있는데 이걸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냐? 아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자, 땅 낙찰 받고 나면은 위에 건물의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세입자 다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되고, 처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건물만 매각. 자, 광주시에 상가가 8억이 1억 3천에 17% 떨어져요. 경기도 광주면 또 괜찮죠? 건물은 철거 대상으로 건물만 매각이네, 그죠? 건물만 매각. 아, 이도 문제네. 건물만 매각이다. 철거 대상으로 치료를 지급해야 될 것이다. 요거는 내가 볼 때는 한 5% 정도, 5% 정도 치료는 줘야 될 것이다. 만약 월세 300만원에서 치료가 너무 적다면은 입찰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했었는데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자, 2억에 300입니다. 2억에 300이 되고, 이 또 2억이 인수냐? 여기 보면요. 2021호로 상가 임대차 현황서에 나와 있다. 이 사람은 공시가 안 돼가지고 2억 밖에 텄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지금 경매는 몇 호입니까, 지금? 2층 몇 호요? 207호인데가 경매되는데, 2억에 30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2층에 21호의 사업자에 그러면은 2억은 이거 이제 문제생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일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안에 막 깊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될 확률이 많고, 그럼 2억을 안 줘도 되고요. 그럼 만약에 월세를 이 술집 갔는데 월세를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내가 이게 건물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로 돌아가는 게 100만 원이더라. 근데 만약에 월세를 300이 안정적으로 돈다 하면 한 200 남죠? 그래서 한번 연구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20에 530 추정한 겁니다. 9번이네. 자, 여기 보면요. 광주시에 보니까 호수별로 쭉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번을 보고 있는데, 물건번호 9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용이 84평 크다, 그죠? 1억까지 막 떨어졌는데, 상가는 뭐 활성화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가자! 노래 한 곡 부르자! 이래갖고 이제, 8억짜리가 1억 3,700에 떨어집니다. 근데 2억짜리, 2억에 300에 이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죠? 2억에 300만원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설정 일자보다도 2007년도보다 조금씩 빠르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2억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세입자가 좀 인수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낙찰이 되면은, 이거 보면요. 상가 임대차 현황에 2층에 21호로 등록되어 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아주 보증금을 많이 주면서 너무 집에 이렇게 사업자 해놓으면은 요거는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학력은 이게 2억을 인수라고 봐야 되느냐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어려운 이야기고 여당 배당편 보자. 옵션은 어떻게 해놨나. 이거는 2억을 주는 거 해놨네. 주는 거 해놨는데 이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안 주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예로 2억을 안 준다. 내가 1억에 받았다. 그런데 건물만 낙찰 받았으니까 지료는 줘야 되겠죠. 이제 땅 주인한테 지료를 아마 줘야 될 것 같는데, 여기 있죠. 줘야 될 것 같는데, 자, 이런 가처분은 땅 주인이 해놓은 이거 처가는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라도 이런 무조건 인수입니다. 인수고 하여튼 지로는 좀 줘야 되겠는데, 예로 2억은 인수가 아니고 내가 한 1억에 받았는데 월세가 300이 나올 것 같다. 가자. 아직 내가 무조건 먹게 인상을 먹게 300은 준대. 장사도 잘하고. 그러면은 뭐 지로 만약에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만 주고 내가 마음손 안 할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이제 땅 주인이 합의 수당이 되면은 막 도전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48번. 이건 어디죠?
충남 예산의 농지다, 그죠? 충남 예산의 농지가 지금 위에 거네. 48호입니다. 충남 예산의 농지가 4억짜리가 한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준보존 산지 계획관리에 있냐고요. 쭉 보니까, 자, 창고가 한 평이고,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90만원이 매각되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충남에 가셔서, 나 농지연금 쪽으로 하나 요거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 없어요. 여기서 오는 법칙권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49번. 홍천에 8,700. 홍천의 농지는, 분묘 기지권. 이건 찾아봐야 되겠고, 창고, 이런 거, 사사로운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49번 같은 경우 찾아보세요. 자, 50번. 충주시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농막이 있고 창고가 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죠? 별 문제 없는. 법칙은 걔도 이런 건 별로 문제 없는 법칙이네요. 자, 51번. 지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도로만 지분이 큰 걸 보면 지분이 아니다. 따라서 대출은 잘 되겠다. 매각지에 주택이 있으면 또 대출은 어렵다. 1억 초과할 때는 DSR을 많이 따지더라. 자, 그제에 13억짜리가 5억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임야인데 지분이라고 표시를 막 해놨네요. 해놨고 건물은 제외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지분은 아니다 이렇게 됐네요. 21에 3억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물건물은 몇 번이죠? 자, 거제 한번 봅니다. 거제의 지분이에요, 지분. 일단 요것도 봅니다. 건물은 제외되고 지분이 되는데 쭉 필지를 보면요. 자, 도로가 있죠, 도로. 도로는 대부분 지분이 많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고, 큰 그림을 보면은, 요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나머지 도로 이런 건 별 문제 없고요. 300평에 요거 4억, 또 900평에 9억. 이게 이제, 보전관리에 임야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매각지 이런 건 별 문제 없어요. 2억짜리가 있네. 2억짜리 주택이 빠졌다. 그죠? 2억짜리 54평 주택이 빠진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집인가 봐요. 붉은 집, 그죠? 저 집이 지금 빠지가 있다. 빠지 있고, 나머지 이제 땅만 쭉, 집은 팔아먹는 줄지는 모르겠다. 컨테이너고, 기역이고, 주택 어떻게 푸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리하고 움직이는데, 주택만 조금, 이제 이게, 매각 제외가 되고, 이 주택은, 아까처럼 따져가지고, 설정되고 나서 지었는지, 은행에서, 설정되고 뒤에 신축했다 그러면 철거 대상이죠. 설정되고 지은 거는 무조건 철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할 때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데, 주택은 철거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2번. 건물은 매각제, 토지만 매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철거다. 항상 금융기한 토지만 설정할 때 건전항 지상권 세트로 등기를 한다. 지상권 설정하는 이유는 그 뒤에 짓지 말아라는 거다. 그럼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하라, 철거할 때까지 지로조 연 4% 내라 할 수 있다. 그죠? 자, 광주시에 2억 100이 6,800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게 대지만 건전항이 돼서 경매가 되는데, 소유자가 다르다, 건물이. 그러면 어찌 되죠? 철거죠, 철거. 그죠? 땅 주인하고 김원중이고 같은 성은 같는데, 이름이 다르다. 땅하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가 된다. 맞습니다. 자, 53번. 자, 다 됐습니다. 뭡니까?
53번은 고양시 동구의 사연동의 농지인데 유치권 주장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고 했는데 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제출됐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억짜리가 특히 서울 사람들 이거 낙찰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에 1505. 그래서 15050 그죠?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된다. 어느 거죠? 물건은 어디 되죠? 3번인가요? 자, 이거 보세요. 유치권이 어디? 유치권. 밭전인데 유치권이 나왔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쭉 이렇게 보니까요. 밭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642회입니다. 지금 요거 도링이 잘 됐죠? 그러면 좋은 겁니다. 642에 도링이 잘 됐고 스카이뷰를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농지다. 농지. 자, 요겁니다. 요거. 주택 앞에 있는 요 농지다. 그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유치권은 아까 매각무역에서 보니까 은행에서 이겨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여기 있죠? 신고에서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다. 그래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고, 금액상을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3억 6천이 1억 2,400까지 떨어지면 뭐 괜찮은 거죠. 근데 왜 안 사지? 우리 창원에 있으면 바로 살 건데, 누가? 그죠? 이 정도 떨어지면은. 자, 54번. 가평에 절반 떨어진 농지가 나왔다. 컨테이너 3개는 내야지, 뭐 상관없고, 건물이 소재한다. 농시증이 필요하다. 2억 7천만원 유치권 행사 나오고, 뭐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1에 10336 유치권, 법치권 뭐 다 나오네, 그죠? 21에 10336 자, 가평의 농지인데 법정상권, 유치권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절반 떨어졌고 절반이 떨어졌는데 필지는 내 필지네요. 내 필지의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지요. 계획이고 도로는 좀 연결되는 것 같이 좀 보여지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고 무시라. 그죠? 이 절 같네, 그죠? 대웅전. 대웅전 짓다가 대웅전 짓는데 내놔라 이야기죠. 자, 이런 것 같아요. 필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네 개에 있는 절인데 대웅전을 지주는데 완이 돈 안 주노 이런 거라요. 이런 거고. 농지. 그래서 요거는 매각무역 명세를 보시고 유치권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농정은 필요하다. 현황조합상에 유치권자 이덕주는 토목공사업자로 유치권을, 자,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거로 보여집니다. 집행관이 갈 때부터 딱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는 좀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덤태기 쓸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걸 따지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자, 나머지 그냥 보시고요. 자, 그냥 봅시다. 55번. 충남 보령의 임야다. 임야에 일부 지상권 인수가 있다. 우리 한전은 무조건 인수했죠. 인수했고, 뭐, 나머지는 소멸되는 건 맞고요. 27억이 13억에 떨어졌다. 자, 넘어갑니다. 금액이 너무 크네. 56번.
서초구 원지동에 12억이 9억 6천에 떨어진 농지가 있는데 건저당국하고 지상권을 설정했다가 이자를 안 주니까 이제 경매를 닦아야 된다. 그죠? 자, 서초구 원지동의 농지가 서울에 밭전자가 있다. 참 웃긴 이야기다, 그죠? 20에 1093이고. 드문 거네, 그죠? 20에 1093이고. 자, 봅니다. 서울의 서초동에, 서초구에 농지가 아직까지 뭐 300평이 있다. 그죠? 한 350평 농지가 12억에서 지금 20%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농지 땅만 잘 봅니다. 땅은 이제 요게 이 농지인데 길은 뭐 적당히 무는 것 같네요. 고속도로 옆에, 그죠? 옆에에 이 지하로 길이 들어가고 하는 요 땅이 되겠습니다. 요 땅인데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토지거리 이런 필요 없고 밭전이다. 비닐하우스 이런 필요 없고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되는가? 이 문제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매각제된 거,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분쟁을 마련하면 되겠고요.